화재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불꽃 때문에 아니면 화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연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연기요? 많습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이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거를 너무 뇌리에 깊게 박혀 계신 것 같아요. 불이 났을 때는 무조건 대피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불 났을 때는 살펴서 대피, 살펴서 행동 요거를 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교관을 맡고 계신 소방관 유튜버 나경진 소방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유명해요. 아닙니다. 소방관 삼촌인가요? 그 네, 유튜브? 맞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5월은 보니까 가정의 달 아닙니까? 네네네. 가정의 달이면 안전체험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하는 화재, 생활, 지진,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 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제 청주시에서 이제 어린이날 대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날 행사에 저희 충북소방 전 직원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뭐 물소화기 체험이라던가 이제 어린이들이 관심 있는 이제 소방 장비들도 소요계 시연을 직접 이제 해주고 만져도 보고요. 그렇죠. 예, 하고 시연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안전체험관에서 저희 소방관들이 직접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을요? 네, 어린이 아유. 연극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주인공은 이제 어린이인데 네. 이제 이 어린 친구가 꿈에서 이제 화재 상황을 접하게 돼서 그 네. 화재를 우리가 집안에 있는 다양한 뭐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겨내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익한 영상을 이제 계속 올리면서 유튜버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함께 보시죠. 네. 불났을 때 무작정 대피하면 안 된다던데요? 왜? 왜 그런 거예요? 대피를 왜 안 해? 대피를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무서워서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소방청에서 그랬다는데요? 왜 그러지? 왜 불났는데 대피를 안 하지? 아니 비상구로 갔는데 연기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숨 참고 대피하면 되잖아. 숨을 참고 어떻게 나가요? 막 건물이 10층 이럴 수도 있는데. 비상계단에 연기 차 있으면 대피하는 것보다 집에서 구조 요청하고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왜? 뭐 불나면 좀 저기 살펴서 행동해라.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님들이시여. 바로 저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올리면서 네. 소개하는 거군요. 네, 저희 소방 안전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네. 소방 조직을 홍보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니까 뭐 어디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도 네.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능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글자 중에서 화재 대피 중에 사상자가요? 네네. 전체의 40%다.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거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고 나서 저도 이게 좀 내용이 좀 애매모호해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참고했던 자료가 이제 화재 발생 시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뭐 대피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화재 진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불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대피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난히 대피를 하는 도중에 사망하시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40% 다시 한 정도로. 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하다가 사상자가 그렇죠. 전체의 40%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 소방청에서 불나면 대피를 먼저 하라, 불나면 대피 먼저 이런 그렇죠, 슬로건으로 안전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피 중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그거 아파트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1층이나 2층 있는 단독주택 얘기인지. 네, 일단은 요게 일단 아파트 화재 발생했을 때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만든 내용이라 아파트랑 비슷한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네. 주택 3층에서 10층을 오가는 그 정도 건물에서는
비슷하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층 이하의 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피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거 형태든 상관없이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화재 감지기 설치하는 거를 또 꼭 해주시면은 안전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이 예전에 보면요. 불이 나면은 빨리빨리 대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잘 살펴서 행동해라. 그게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바뀌게 되었는지 저희가 뉴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먼저 함께 보시죠. 네. 불이 난 방 안에는 성한 물건을 찾아볼 수 없고 소방관들은 잿더미가 된 집안 곳곳을 조사합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차올라가지고 복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가지고 집에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비상 계단을 이용하시라고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살 남성 한 명이 15층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54살 여성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주민 수십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기가 계단식 복도를 따라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 주요 원인은 연기 흡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네요. 그 2년 전에 이제 수원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은 1층에서 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10층에 있던 주민이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다가 연기를 이제 흡입해갖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부분,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불꽃 때문에 아니면 화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제 연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연기요.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대피를 하시다가 이제 비상계단이나 이런 곳에 연기가 차 있게 되면 네. 그런 연기를 흡입하고 이제 의식을 잃으셔서 그 연기가 가득 차 있는 비상계단에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네. 제일 먼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자기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무작정 대피를 하시면은 조금 안 되고요. 네. 내가 대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집안에서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세 번째에 있는 이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문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데 그렇죠. 뭐 일반적인 출입문이거나 아니면 방화문 같은 경우에 네. 문을 열고 대피를 하게 되면 건물 전체로 화염과 연기가 번지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화염과 연기가 또 건물 전체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불이 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리해서 대피를 시도하시지 마시고요. 집안에 혹시 비난기구 중에 완강기라던가 아니면 경량식 칸막이 아니면 피난식 하향 사다리 이런 게 네.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걸 이용해서 대피를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거를 사용할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하는 네.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119에 신고를 하셔서 현재 상황을 119에 신고로 알려주시고 이제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아서 연기가 유입되는 거를 좀 방지를 하신 다음에 구조 요청을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예요. 구조 요청까지는 이제 좋은데 예를 들어요. 다른 집에서 이제 불이 났어요. 다른 집에서 불이 나갖고 아직 우리 집에는 연기는 아직 안 들어와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가 다른 집으로 번질 확률은 1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아파트 화재의 90%는 번지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피를 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예. 집안에서 안전 조치를 하신 뒤에 구조 요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래픽에 나오는 것 중에 두 번째 화재 사실을 네. 알리기 다음에
집에서 대기, 맞습니다. 화재 상황을 주시해라. 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이 워낙 이게 또 문구도 너무 잘 나오고 저희가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거를 너무 뇌리에 깊게 박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는 무조건 대피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불 났을 때는 살펴서 대피, 살펴서 행동 요거를 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불이 나면요, 사실 경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황하고 무섭고 그러면 이제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집에 불이 그럴 경우는 뭐 10% 미만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집에서 난 불이 우리 집으로도 번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우리 집으로 번져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강기라던가 아니면 경량식 칸막이 같은 피난기구들을 사용해서 대피를 먼저 시도를 해보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요즘 신축된 아파트에는 보통 피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피난 공간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불이 나고 옆에서 연기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면은 불에 타서 죽느니 아예 그냥 좀 뛰어내려서 좀 다치더라도 다리가 꺾어지거나 그래도 목숨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피난기구란 것이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법적으로 건물에는 그런 피난기구들 설치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분들께서 우리 집은 그러면 어떤 피난기구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좀 숙지를 해두시면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상황 발생했을 때 경황이 없을 때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리창에다가 빨간색으로 역삼각형 같은 걸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소방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네,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방관들이 건물을 진입해야 할 때 이제 정상적인 출입로로 진입하기가 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빠른 진입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창문을 이제 파괴를 해서 소방관들 진출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방관을 위한 안내 그 표시군요. 그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곳으로 출입로가 확보가 되면은 그게 저희 소방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출입로가 확보가 되면 그곳을 통해서 뭐 사다리차 같은 장비들을 이용하면은 요구조자분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요. 이런 경우도 제가 들었어요. 연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 집으로 들어오면은 젖은 수건을 해서 목욕탕 같은 데다가 뭐 샤워기 물을 틀고 뭐 이렇게 좀 막아갖고 시간을 좀 끌어야 된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 샤워실에서 이제 물을 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대피를 하시는 와중에 연기가 차 있는 공간을 대피를 하시는 와중에는 젖은 수건을 물기를 좀 꼭 짜서 이렇게 좀 물기가 좀 촉촉한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연기에 있는 유독한 성분들을 조금 걸러주고 연기 자체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실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가 들어올 때는 아파트 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문틈을 문틈 사이에다가 젖은 수건 같은 걸로 해서 연기가 안 들어오도록 네, 맞습니다. 막는 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연기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는 그런 안전 조치를 실행해 주시고 나서 구조 요청을 하시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생존에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험은 어떠세요? 소방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장에도 나가고 했는데 불이 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네, 안타까운 소식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출동을 했을 때 저희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 진입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입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비상계단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기가 가득 찬 비상계단에서 이제 더듬더듬 이제 계단을 짚으면서 나가고 있는데 앞에 계신 저희 선임이 제 손을 잡아서 바닥으로 저를 확
이끌어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제 손이 닿는 곳에 만져보니까 이제 구조 대상자분 한 분이 이제 연기를 흡입하고 그래서 거기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보조호흡기 사용해서 그 구조 대상자분들 또 안전하게 1층까지 모시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대피하면 이런 상황이 정말 발생할 수가 있구나를 좀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중앙에 이제 보통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계단에 연기나 불꽃이 있을 때 이용하면 위험한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단이 비상구가 잘 닫혀 있고 화염이나 연기로 인한 영향이 없다면 그 비상 계단으로 탈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걸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또 5월 하면은 이제 산불이 과거에는 이렇게 5월 달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5월 달에도 산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산불이 나면은 이게 이제 산림청 관할인지 소방청 관할인지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직접 만드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선정이는 왜 도망간 거요? 안 그래도 산불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산불 주무부처 소방청이 아니에요.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임들이시여. 산불 주무부처는 산림청이다. 자, 그럼 소방청에서는 뭐 도와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내용에 있는 것처럼 소방은 이제 유관 기관으로서 산림청에서 이제 요청하는 산불 진화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지원하는 이제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화재와 관련된 것들을 보통 저희 소방 쪽과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 소방청도 물론 나가서 활동을 하지만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좀 국민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산불을 봤어요. 그러면은 산불이 났으면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아마 당연히 119로 전화를 하지 지금 산림청 상황실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전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접수는 어쨌든 소방청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 이제 산불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분들 인식이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한다는 게 좀 보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조금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산불이 정말 산에만 있는 그런 형태라면 이제 산림청이 업무를 맡게 되는 거고, 그 산불이 이제 도심지까지 아니면 지역까지 내려와서 맞아요. 건물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유재산 같은 논밭 이런 곳에까지 번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방청이 좀 주무로 맡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협조는 잘 돼요. 이게 왜냐하면요. 산림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소방 쪽이다. 소방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쪽으로 안 넘어왔다. 이건 너희들이 꺼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화재라는 게 이제 국민분들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미치는 엄청나게 큰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이거는 너희 거다 내 거다 이런 부분은 잘 없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산림청이 소방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산림청에 이제 헬기가 많이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소방에서도 산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막 다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투서는 안 되죠. 네. 안 돼요. 네,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소방청 산하에 보면은 제가 전에 봤더니 119 산불 특수 대응단? 네, 제가 맞습니다.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뭐예요? 이제 산불 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경북 지역에서 신설된 그런 조직입니다. 경북 지역이 이번에도 큰 산불이 발생했던 것처럼 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그런 산불 발생했을 때 저희 소방에서도 좀 전문적인 인력들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좀 대두가 되면서 이제 경북지병의 최초로 산불 진화대가 설립이 되었고요. 2023년에는 발생한 모든 산불에 대해서 주부를 24시간 이내에 진화하는 등의 좀 혁혁한 성과
성과를 내고 있는 네, 굉장히 좀 저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저도 소방관이지만 네. 네, 그런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제 경북 말고 다른 지역도 이제 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벤치마킹 사례는 없는데 경북에서 워낙 혁신적이고 워낙 업무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전국적으로 또 퍼져나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의 역할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소방교님 영상, 유튜브 영상들을 재밌게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 보면은 구급대원 안전사고 예방 이제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입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아, 저희 아버님인데 아예 거동을 못 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업어가지고 1층까지 모실게요. 괜찮으시겠어요? 한 분 정도 모시고 내려가는 정도야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방관님이 업고 내려가 주신대요. 얼른 일어나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방관 삼촌입니다.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수운반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급대원과 환자가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 본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 이송 시에는 들것 사용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임들이시여. 부끄럽네요. 정말 제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 재난안전 119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반성을 좀 했고요. 네. 저기 보면은 그 전에 진짜 KBS 개그 콘테스트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재밌어요. 아닙니다. 네. 구독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이제 3만 명 정도 3만 됩니다. 명요. 네. 이야,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거네요. 그 아무리 이제 구급 환자라도 그냥 업어서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도수로 이제 손으로 운반이요. 그냥 근데 운반한다. 이제 하여튼 업어서 이동을 하거나 그랬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직접 출동을 하기 마련인데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승강기가 없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을 이제 들것에 이제 실어서 이렇게 2명 이상이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들것을 사용해서 운반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그럴 때 그렇죠. 좀 무리하게 환자분을 업어서 아니면 이렇게 안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나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환자분들을 이제 품에서 추락시키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자, 주의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환경 자체가 환자분들을 모시고 가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데 사고라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금지라고 조금 언어를 좀 강하게 사용을 한 게 이게 뭐 법적으로 환자를 도수로 운반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도 부상을 당할 수 있고 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까지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금지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는 네, 금지 사항은 아니지만 네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들것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방교님이 만든 영상 또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 같으면 이제 곧 초여름 아닙니까? 네, 오늘도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서 물놀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물놀이 주의해야 한다. 이런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님, 수산체험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수산체험센터 가면 이거 주는데 저 오늘 한 번 더 갈 거라 형이 가지실래요? 필요 없어? 그럼 버리지 뭐.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임들이시여. 굉장히 짧으면서도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이게 아마 이 유튜버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런 거 만드셨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충북 안전체험관에 이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들 중에 최초로 순환안전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순환안전센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순환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 그리고 이제 생존 수영대 관련된 교육, 이런 거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저희 순환센터에서 이런 선물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물을 물에 던지니까 갖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분이 또 욕심이 나서 물에 뛰어드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네. 그래서 순환센터를 좀 많이 방문해 주십사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체험센터 얘기가 나온 김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물에서 뜰 수 있는 생존 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가 물 위에 비상 착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선박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선박에서 이제 물로 뛰어드는 그런 것들도 체험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선박이 뒤집어졌을 때 에어포켓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던가 차량이 침수돼서 이렇게 물에 차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관들을 위해서 또 5m 풀도 준비가 돼 있어서 순환사고 발생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5월 어린이날 맞아갖고 지금 이제 물놀이 하기 전에 저기 가서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애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약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분들께 무료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지만, 순환체험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수영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정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과 순환체험, 이제 희망하시는 체험을 이제 예약하시고 이제 오시면은 체험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할 때 뭐 특별한 그건 없고요? 이제 수영복을 일단 기본적으로 예. 착용을 하고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물놀이 가서 많이 입는 레시가더라던가 아니면은 다이빙 슈트 같은 거는 좀 제한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영장 가실 때 착용하시는 복장을 착용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람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물놀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거 말고도 또 시청자분들께 이제 또 알리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나오신 김에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서 안전사고의 피해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지여서 그런 건 아니고 안전체험관이 저희 충북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주요 도시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도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곳들에 방문하셔서 체험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잖아요. 네. 소방관이 유튜버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떠세요? 뭐 거창한 계획은 없고요. 이제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이제 매주에 영상 1개씩 국민분들에게 좀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소방 조직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 좀 꾸준하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안전체험관 나경진 소방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